한미사이언스가 OCI와 홀딩스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매매 계약을 하면서 경영권 문제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소식인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2024년 청룡회의 첫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제2의 월급 통장 1기죠. 자, 주도주들이 저항 돌파 후에 2차 상승 준비 중입니다. 자, 1월 종목별 장세 시장이 조금 어둡지만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기존 종목에 묶여 있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다수의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시기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조정 구간 혹은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분하게 다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두 번째는 단기 매매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입니다. 자, 일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상담을 진행한 후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클래스 배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요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최근에 다우지수가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횡보하면서 뭐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고점은 갱신을 하고 있죠. 종가는 아니어도 장중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우리나라 신이는 것처럼 좀 한 템포는 숨고르기 하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조금 오히려 계속 강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에 가장 뭐 확실하게 부합되는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랑 다르게 조정받을 구간에서 쉬면서 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기간 조정 살짝 받았죠. 한번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가격 조정도 살짝 받고 다시 회복하고 있죠.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건강한 거예요. 강한 거는 다우가 강한 거고 건강한 건 나스닥이 건강한 겁니다.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미증시는 이미 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것처럼 움직여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증시 부럽죠. 우리나라 증시 보다 보면은 갑갑합니다. 2600 돌파 후 눌림 정도로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이탈했다가 회복 시도하고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밀렸어요.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매년 나오는 이슈죠. 매년 설 전후 그리고 추석 전후에는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항상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서로 설왕설래 좀 많이 하면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뭐 폐지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선물을 매도만 안 해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도 한 6천 계약 매도하면서 기존에 3만 계약 이상 매수했던 거 다 청산하고 이제 매도 위로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거죠. 거기에 콜옵션 매도를 쌓으니까 올라갈 때도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그리고 코스피도 뭐 중소형주 쪽에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죠. 뭐 시작은 사실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뭐 LG에너지솔루션 등등 핵심 종목들이 실적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면서 이번 조정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동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북한까지도 지금 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뭐 이 긴장감만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좀 억울할 만큼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은 조금 양호하다 말씀드렸는데 890까지 돌파 시도한 다음에 오늘 추세 반전될 수 있는 캔들 하나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쉴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중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주도주 라인이 아직까지는 건재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수렴하는 정도 수준이죠. 하이닉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문제였는데 이 72,500원 구간, 요 구간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77,500원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항은 한번 받았고요. 72,500원만 뭐 유지하고 요 구간에서 흔들더라도 수렴만 하고 있으면은 요거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8만 원은 기본이고 9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10만 전자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조금 지켜보면서 뭐 상징적으로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하는데 되느냐는 좀 봐야겠죠. 일단 올해 이제 본업에 충실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CS 관련해서 이제 보핏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탑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진작부터 뭐 말씀은 드렸었는데 인탑스가 이제 보핏에 이제 뭐 거래처다라는 요거 공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삼성하고 또 기존부터 이제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 거래하고 있는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권 탈출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SB테크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렘 PTS 같은 경우가 이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윗골이 달면서 7,000원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아예 7,000원 넘어가면서 보거나 아니면은 6,000원 초반까지 밀리면 다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맥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후발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이 종목도 지금 4,700원 구간 정도에서 이 종목도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4,700원 넘어가면 그때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뭐 사이맥스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기존부터는 꾸준히 말씀드렸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17만 5천 원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부족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당연히 뭐 기본이고 여기에 감속기 공급하는 SPG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지능형 로봇 관련된 법안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만간 뭐 쇼츠 영상이든 한번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서 정책 나오는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6G 쪽 체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뭐 힘들게 흘러가던 이 기존의 5 관련주라고 했던 통신장비 쪽들 KMW가 슬그머니 올라오는데 거의 2배가 올라왔어요 벌써 최근에.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 종목은 좀 억울하게 밀린 감도 있었는데 좀 과하게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가 이게 화웨이랑 좀 연관이 좀 깊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 어려움을 겪었죠. 올라올 때 조금 더디긴 한데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움직일 때 뭐 선발대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뭐 작년 말에 먼저 이렇게 한번 이슈를 받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건 조금 느리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HFI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이제 영업망이 좀 두터운 종목인데 아직 뭐 힘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조금씩 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는 날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노와이어리스나 뭐 솔리드, 서진 시스템, 뭐 삼지전자 다 뭐 삼성하고 이제 연관이 깊은 종목들이죠. 예, 뭐 이런 종목들, 뭐 기가레인, 머큐리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뭐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안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이랑 LG랑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 그나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 뭐 추세 반전 캔들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일단 10만원 회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장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이 전장 파트를 떼어낸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할한 다음에 뭐 재상장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슬 이제 애플카 얘기가 슬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엮는다라고 하면은 LG전자나 뭐 기아나 뭐 이런 쪽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명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당연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CES에서 이제 LG 시그니처 올레드 T 공개된 다음에 호평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상용화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투명 OLED다라는 얘기 평가를 받고 있죠. 혁신상 12개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기술력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 이런 호평이 자자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종목 이 핵심 종목들은 못 올랐는데 최근에 야스 같은 경우가 멋지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야스도 이제 뭐 12,000원 구간 요 구간은 계속 못 넘어가니까 요 구간 회복되는 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비샘전자나 이런 쪽 이제 연관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비샘전자, 뭐 광전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P&H 테크 같은 경우는 자, P&H 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먼저 이렇게 쓱 올라온 감이 있다 보니까 뭐 딱히 뭐 큰 움직임은 없는데 25,000원 구간에서 수렴하다 보면 한 번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신도기형 같은 경우도 역견은 있는데 요거는 아직 뭐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들어온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OLED 쪽 하면 뭐 ICD나 뭐 힘스나 이런 종목들 뭐 계속 이제 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반응은 없어요. 이런 거는 신도기형부터 해서 이런 거는 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보세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핵심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OCI홀딩스랑 최대주주 변경되는 수반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죠. 이게 뭐냐면은 양쪽이 그냥 최대주주들이 주식을 교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남인 임종윤 이제 한미약품 사장이 반발했습니다. 경영 이제 후계 구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요 자료를 이제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 이제 지분 구조인데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입니다. 소경수 한미그룹 회장이 아무래도 임주현 사장 쪽에다 넘겨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윤 사장하고 임종훈 사장이 기분이 좀 나쁘죠. 그래서 이 형제가 조금 뭉쳐가지고 지금 나는 들은 적도 없는 얘기를 내가 나주 사장인데 들은 적도 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나 너무 나를 배제하는 거 아니냐. 너무 패싱하는 거 아니냐.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엮여 있는 게 OCI가 삼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제 지분을 좀 넘기는 이런 상황인데 요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에도 SM에서 증자할 때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인용이 된 적 있죠. 그러면은 유증이 안 될 경우에 이거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언제 신청하는 거냐면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경영권 매각이 엮여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뭐 나오고 나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제 지분을 12.15%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7.38, 가연문화재단이 4.9, 임성기재단이 3%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이제 주요 주주들 움직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권 쪽 얘기하면은 한미사이언스 OCI 말고도 오리온이 있죠. 오리온이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고캠바이오를 오리온이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고캠바이오도 불안에 떨고 있는 최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레고캠바이오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해외 쪽하고도 이제 얘기가 많고 접촉이 많고 해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쭈루룩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되는 가격권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리온은 뭐 하는 회사인지 다들 아시죠? 뭐 제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오캠바이오는 이름 그대로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혀 업종이 다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OCI를 다시 소환해야 되는데 한미사이언스랑 지금 합병한다라는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했죠. 예, 부강약품을 인수한 다음에 부강약품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예, 이게 인수한 다음에 좀 이제 시너지 받고 하려고 좋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인수한 다음에 구강약품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 보면은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수한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은 임상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이제 경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경영 악화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업종이면은. 그래서 처음에 하림그룹에서 페노션 인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전혀 다른 쪽이라서 이게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경영 악화가 될지 오히려 미숙하게 경영 미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강약품을 이제 OCI가 끌고 와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오리온 같은 경우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너네가 무슨 제약을 하냐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북한이 군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지금 계속 이제 설전을 펼치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이제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방산 쪽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그 중동 지역 리스크 남아 있죠.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을 공격해서 미국이 보복 공격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후티 반군이.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텍이나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 뭐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뭐 휴니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뭐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였어요. 차라리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움직이는 거 괜찮은 것 같고 퍼스텍 같은 경우가 아직 뭐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런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한 다음에 같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이런 모습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풍산 이런 묵직한 종목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유가 쪽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썩들썩 할 수 있으니까 흥구서유 같은 게 최근에 조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거 대신 12,000원 이탈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12,000원 유지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기회를 보겠는데 요 가격 잘 설정하시고요. 한국서유 같은 게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17,000원 다시 한번 도전한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7,000원, 16,000원에서 17,000원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 도전하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극동유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관심 종목을 넣었다가 거래대금 한번 아침부터 터지면 그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터지면 말고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별 종목으로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모으면서 다시 한번 20만원 회복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보일 종목이 별로 없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0만원 회복되고 있고 그나마 엔캠 같은 게 지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얘 혼자 나홀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요런 정도만 흐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는 동원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사주를 엄청나게 소각을 했죠. 이게 3,290억 규모인데요. 이게 뒷자리 잘라내고 만주 단위로만 하면은 원래 4,648만 주가 있었습니다. 약. 그런데 이번에 1,046만 770주를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3,602만 점점점으로 바뀝니다. 2만 주로 바뀝니다. 엄청난 물량을 소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가 넘는 물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가치 제고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큰 소각이 한번 있어서 이제 뭐 반등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우중충했는데 이번 주 초까지는 뭐 예견된 일이었죠. 거기에 북한 도발까지도 계속 겹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설 전후 신년에는 보통 나오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석 전후에도 보통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글쎄요. 요거 조금 지켜보자고. 이번에 도발 수위가 조금 있으니까 지켜볼 만하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은 뭐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이 북한이 우리한테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뭐 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눌렸던 부분은 과도했구나라는 인식이 들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북한도 좀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 해야지 저런 도발을 안 할 텐데 좀 뭐 좀 빠르게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좀 회복되기를 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올려드린 저희 제2의 월급 통장 한번 관심 갖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건 무료니까 상담 먼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